아무리 빡빡한 학창시절이라지만 그래도 아침에는 좀 쉬어가는 타이밍,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봐야 선생님 졸에 들어오시기 전까지 있는 자율학습이지만 그래도 이때는 좀 널널한 편이긴 했어요. 특정 담임 선생님들은 그 시간조차 아깝다며 쪽지 시험을 치기도 했지만요. 이런 선생님들이 엄마들에게 인정받곤 했어요. 뭐 그렇다고 쪽지 시험을 하루 종일 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 일단 아침엔 선생님이 들어오시기 전까진 일종의 자유시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비록 들키면 못되지만요. 안 들키려고 반에서 누구 한 명은 복도를 주시하게 마련이었어요. 다행히도 선생님들은 그거 잡으려고 발걸음 소리를 죽이고 걷는다거나 아니면 막 뛰어온다거나 하는 선생님은 잘 없으셨어요. 평상시엔 아예 없다시피 하셨고 무슨 큰 사고가 있을 적에나 뛰어오곤 하셨어요. 그리고 큰 사고가 났을 적에는 이미 숨기거나 하는 게 불가능하니까 우리가 복도를 주시하는 게 별 의미가 없기는 하죠. 그럼 우리는 복도에 선생님이 나타나는 걸 어지간하면 다 알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교실로 오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떠드는 애는 없었어요. 그게 우리 반 선생님이든 아니든 말이죠. 근데 조례하러 오는 담임 선생님이 아닌 이상 이때의 선생님들은 전부 위험했었어요. 아침에 조례도 아닌데 교실에 들른다는 건 교실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뿐이거든요. 더 정확히는 교실에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선생님이 오고 있을 때였는데요. 이런 선생님들은 담임 선생님이든 옆반 선생님이든 상관없었어요. 우리 반 전체가 입을 닫고 공부하는 척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고요. 그저 오고 있는 선생님이 우리 반에서 소음이 났다고 생각하고 있으면 끝난 거예요. 도대체 층도 다른 교무실에서 무슨 수로 정확히 우리 반이 떠들었다고 확신하는지는 몰라도 하여튼 아무런 확신도 없으면서 올라오시는 경우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올라오신 선생님이 교실 앞문을 획 열어젖히셔도 우리는 그저 고개만 숙일 뿐이었어요. 자율학습 시간에 선생님이랑 눈 마주치는 애들은 그냥 끌려나갔으니까요. 물론 망보던 애는 좀 움찔하는 경향이 있었지만 당연히 이런 걸로 선생님께 걸리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요령 없이 망보다가 선생님이랑 눈 마주친 경우라면 왠지 기분상 마주친 것 같은 기분이라도 들었다면 차라리 자진 신고하는 게 나은 경우도 있었지만요. 근데 결국 선생님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교실로 쳐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었어요. 대신 우리 반이 떠들었다는 확신은 가지고 계셨지만요. 근데 솔직히 선생님은 딱히 우리 반이 아니어도 상관없으셨던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입장에선 결국 교실이 조용해지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반이 되었건 우리 옆반이 되었건 한 군데만 조져도 조용해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때 주로 동원되는 게 반장이었어요. 반 전체 기합을 주는 경우도 없는 건 아니었지만 기합을 받으면 공부를 못하잖아요. 결국 자율학습 시간에 떠든다는 건 공부를 하지 않아서 혼내는 거니까요. 그리고 반장은 어떻게든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도 떠드는 애들이랑 한패거리가 되어서 놀고 있었으면 책임을 져야죠. 물론 당연히 우리 의견은 아니고 평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기는 했어요. 평소에도 자주 언급한 만큼 막상 반장을 불러낼 적에는 따로 이유를 말해주시지도 않으셨죠. 그저 넌 애들 떠드는데도 뭘 하냐고 하시면서 반장만 교실 앞에다 기합을 세우세요. 어차피 선생님이 계속 교실에 계실 게 아니기 때문에 가볍게 칠판을 짚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최소한 무릎 꿇기였고 엎드려 뻗쳐나 그 상태에서 칠판 받침에 발을 올리기도 했어요. 어차피 선생님도 반장이 순순히 벌을 받고만 있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칠판 받침에 발을 올렸던 걸 내렸다고 선생님께 꼰질러 봐야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셨어요. 어차피 기합을 준 선생님이 기본적으로 회초리 몇 대 정도는 혼내고 내려가셨거든요. 그리고 그때부턴 언제 선생님이 올라오시는지 제일 민감히 움직여야 하는 건 반장이었어요. 아침에 하는 자율학습이라지만 선생님들이 또 마냥 풀어주시는 건 아니었거든요. 아침에 하는 회의가 끝나서인지 어느 순간부터 한두 분씩 복도를 지나다니셨어요. 그중엔 딱히 감독하려는 의도 없이 그냥 자기 반에 가는 선생님들도 계셨는데요. 그렇다고 그런 선생님들이 정말 앞만 보고 가지는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런 선생님들이 유독 앞문이 열려있는 우리 반을 그냥 지나치지도 않으셨고요. 그리고 딱 우리 반 반장에 벌 서고 있는 걸 발견하셨죠. 당시 선생님들이 다른 반 애들 이름까지 전부 외우고 있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각 반의 반장들 얼굴은 전부 다 기억하셨거든요. 솔직히 이름보단 반장으로 부르는 게 편하기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반장이 기합을 받고 있는 걸 보면 무슨 상황인지 바로 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교실이 조용하다지만 언젠가는 떠들었기 때문에 반장이 대표로 나와서 벌을 받고 있다는 건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었어요. 근데 그걸 그냥 지나가는 선생님이 없으시더라고요. 솔직히 어지간한 반장들은 쉬는 시간이라고 떠드는 경우도 잘 없거든요. 근데도 선생님은 굳이 우리 반에 들어오셔서 반장을 상대로 회초리를 휘두르셨어요. 본보기로 혼내는 거니까 절대 대충 휘두르지도 않으셨고요. 반장이 아파하거나 말거나 반장이 혼나는 소리가 좀 크게 울려야 다른 반이 조용해지곤 했어요. 우리 반에서 반장이 회초리로 혼나는 소리가 정말로 다른 반에까지 들릴지 의문이겠지만
솔직히 어느 정도에선 혼나는 소리들이 들려왔어요. 게다가 선생님이 교실에 들어오실 적에 앞문을 열고 오시잖아요. 선생님은 그걸 굳이 닫거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마 다른 반에까지 반장 혼나는 소리를 들으라는 듯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애당초 일부러 억울해할 걸 알지만 반장만 대표로 벌을 세운 이유가 그거니까요. 선생님들도 교무실에서 개인 업무가 있으실 텐데 우리가 떠드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올라가서 정리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반 반장 한 명만 골라내서 벌을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생님들마다 명확히 협의된 게 아닌지 우리 반 반장이 엎드려 뻗쳐 있는데 옆반 반장이 혼나는 소리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그럼 우리 반은 그냥 지나가기도 하셨는데 이것도 그날 선생님 기분 따라 달라졌어요. 그 반 반장을 혼낸 것만으로도 우리 학년은 조용해질 텐데 그냥 교무실로 돌아가는 선생님도 계시지만 끝까지 복도를 순회하는 선생님도 계셨죠. 그래도 복도 끝까지 둘러만 보고 가시는 선생님들은 착하신 분들이었어요. 우리 반 반장이 벌 받고 있다는 이유로 우리 층 다른 반 모든 반장을 불러내기도 하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면 어느 반 반장 때문에 불려 나온다는 말은 굳이 안 하셨는데 이때는 눈치껏 다른 반 반장들이랑 나가는 속도를 맞춰야 했어요. 전부 불려나갈 적에는 복도로 나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반장들은 선생님이 하라는 자율학습 잘하고 있다가 뜬금없이 복도로 끌려 나와서 벌을 받는 거였어요. 그것도 선생님들 지나다니실 때마다 회초리로 혼나기 위해서요. 근데 여기까지 진행되었으면 반장들 개개인이 혼나는 비율은 좀 줄었어요. 다른 반 반장들까지 전부 다 불려 나온 거잖아요. 담임 선생님이 직접 기합을 준 게 아니라면 자기 반 관리 잘못했다는 말은 안 듣죠. 담임 선생님이 조례하러 들어오시다가도 그냥 괜히 한번 발로 밀칠 뿐이에요. 엎드려 뻗쳐 있다가 발에 걷어차이는 게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회초리로 혼나는 것보단 낫잖아요. 근데 그러고도 반장들 단체 기합에 시초가 되었던 게 우리 반 반장이면 교실 문 닫아놓고 제대로 조지셨어요. 아마 교무실에서 다른 선생님 통해서 그런 사실들은 전부 전해 들으셨겠죠. 이때는 선생님은 회초리를 좀 둥근 것들을 준비해 오셨어요. 그렇게 생긴 회초리들 어지간하면 소리도 잘 나지 않으니까요. 반장 입장이라면 다른 반에 혼나는 게 알려지는 시끄러운 회초리가 나을지 아니면 좀 아프긴 하지만 다른 반 애들은 모를 만한 회초리가 나을지는 모르죠. 다른 반에까지 알려진다면 그래도 친구들의 동정표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반장이라도 되니까 버틸 수 있었던 것 같았어요. 반장이 조금만 조심하면 선생님께 혼날 일이 잘 없을 테니까요. 반장쯤 되어야 이런 일을 겪고도 쪽지 시험 쳤을 때 무난히 넘어갈 수 있었어요. 자율학습 때 영어 단어만 외우고도 선생님께 불려나가는 애들 많았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절반 이상 틀려서 반장하고 똑같은 자세로 혼나는 애들 보고 있으면 쟤네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정말로 공부머리가 없는 애들인 건지 이해가 안 되는 애들이 있었어요. 이런 애들 이야기 궁금한 분들도 계시겠죠? 그럼 이번 이야기는 여기까지만 할게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